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5학년도 중등 특수교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된 변미정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 합격 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말, 1차 시험, 그리고 합격 수기를 마치며 순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첫 번째 지난 1년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1차 컷을 교육학 19점, 전공 20점으로 총 11.67 컷 플러스로 합격을 했고, 또 최종 컷은 수업 실현 30점, 수업 나눔 29점, 개별 면접 36.27점으로 총 14.32점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차석으로 합격을 하였는데 경기도 성적 정정 전에는 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정이 되어서 조금 슬프고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남자친구가 야, 2등도 잘한 거야! 라는 홍진호의 나를 보내주어서 나름 마음에 미안을 삼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저는 공부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3월, 2월까지 기간제를 하고 또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현장 모의고사 100여 명 중에 1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진 특수교육 9월, 11월 모의고사에는 제가 8등, 5등, 4등, 3등 순으로 점차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선생님들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참 많은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장단기의 목표를 세우자입니다. 다수의 합격 수기를 읽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기를 먼저 찾아보세요. 카페를 둘러보면 많은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 수기를 보면 각자의 방법이 모두 다르고 또 각자의 사정도 다르기 마련인데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합격 수기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특급 닉네임 새끼공 선생님의 합격 수기를 정독하였어요. 이거를 프린트해서 공부하면서 공부에 잘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틈틈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2024년도 경기 초등 중특 수석 초수 합격을 하신 분이어서 저도 이분의 합격 수기를 보고 목표를 수석으로 잡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일주일, 월별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빡세더라도 무조건 해야지. 아니면 일단 해보고 좀 여차하면 힘들면 바꿔볼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를 들면 7월에 240시간을 공부했으니 8월에는 250시간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오전에 장특범과 총론에 할애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더 늘려보자 등의 생각을 토대로 선생님들만의 목표를 한번 수립해 보세요. 이런 작은 목표들이 선생님이 최종 합격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수, 재수, N수의 공부 전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공부 전략을 찾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수가 N수에 적합한 공부를 하거나 N수가 초수의 공부를 하는 것은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N수로 저도 한 시험을 4번 정도 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초수, 대수 그리고 3수 이상의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 전략을, 어떤 공부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적합한 공부 전략으로 공부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가 1차 시험 영역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수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마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서브노트를 아예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서브노트를 만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입니다.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 자체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석적 박사 교수님들이 만든 이론서를 먼저 마스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부터는 패착 원인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초수 때 어떤 점을 부족했는지 또 어떤 영역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메타인지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N수, 3수 이상인 선생님들은 기본 이론에 다시 충실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올해는 후순위로 밀어보세요. 편협한 시각을 가지진 않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서진 교수님의 도식화를 펼쳐보고 한번 인출해보세요. 분명히 기본적인 정의조차 인출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최소 8, 9월까지는 기본 이론과 심화 강론을 마스터하시고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서브 용도로만 활용하세요. 첫 번째 목차의 마지막 고득점을 받은 비법입니다. 먼저서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저만의 서브노트를 버리고 기본 이론과 강론을 합친 인출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때 활용한 것은 서진 교수님의 도식화를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책에 나온 정의를 그대로 외우자입니다. 서진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이론서에 나온 정의를 그대로 외우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아무리 긴 정의더라도 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토시 하나 다 틀리지 않고 외워요? 이거 조금 말이 달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답을 매기는 입장에서는 이론서와 가장 가까운 명확한 답안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시험에는 요령이 없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기보다 우직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개념당 여러 개의 정의를 외우셔야 합니다. 다수의 선생님들이 간과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25년도 중등시험에 의례전 중재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장점을 하나만 외운 분들은 대부분 정답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을 2가지 적으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강사님들 교재를 보면 장점이 아예 없거나 1개만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념, 장점, 단점, 유의점 등 다양한 요소들의 2개 혹은 3개 이상의 정의를 모두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건 N수 기준인데요. 다수의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개념을 외우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반복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제외하고 내가 어떤 기본 개념을 틀리는가를 점검하고 실전 연습하는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물론 저는 그 모의고사에 새로 나오는 개념도 모두 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총 5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풀며 연습했고 25년도 전공 2, 3교시 모두 20분 만에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0분은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자. 저는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9시에서 10시에는 공부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순수 공부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나왔습니다. 시간보다는 효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생님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순수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부터는 순수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다가와서는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고 대신 임용 전까지 주말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저는 1년간 공부를 하면서 해외여행도 총 2번 다녀오고 주말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평일에 높은 집중력과 많은 순수 공부 시간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식하지 말자입니다. 미음, 삽입교수 등 유아 초등 개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특수교육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초중 교수님들이 교차해서 출제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저희 특히 중등은 초등 그리고 유아 파트 모두 배제하지 않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줄이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실수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 내가 ADHD를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산 실수, 답안지 옮겨 적지 않는 실수,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임용시험에 가서도 우리 감독관님께 2번, 3번 계속 물었습니다. 제가 수험 번호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저 이거 못 쓴 것 같아요 하고 1차 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않도록
9, 11월 모의고사 시즌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선생님들이 잡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계산 실수, 답안지를 옮겨 적지 않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 모의고사 시즌에 파악하였고 각 회차에서 실수한 것은 절대 실전에서 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나만의 다짐을 만들자 영역입니다. 나만의 다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고향은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에 상경하여 노량진에 오기까지 남들보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저의 노력들을 스스로 배신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 다짐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들은 경상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여자가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의 이런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부모님들을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직강 들을 때 절대 졸지 말자입니다. 높은 강의 흡입력, 질문의 자율성으로 인해 직강을 정말 저는 추천하는 편인데요. 직강에 와보면 다수의 선생님들이 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직강의 의미 자체를 없애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한 번 정도 조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할 때 살짝 눈이 감기기도 하고 교수님의 말이 좀 흐릿해지는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쉬는 시간에도 엎드려 자지 않는 연습을 하였고 애초에 강의를 듣는 장소에서 잠에 드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직강을 유의미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둘째, 의지 박약을 보완하자입니다. 저는 의지가 굉장히 박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관리형 독서실, 지스쿨 스파르타, 현재는 회원을 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다른 독서실을 다니면서 끄떡지게 앉아 공부하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평소 의지가 박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받으며 공부하고픈 분들에게 저는 관리형 독서실을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미루지 말자, 그리고 자료를 아끼지 말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나 자신과 타협하는 순간이 많이 옵니다.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오늘 이걸 좀 넘겨도 되지 않을까? 내일로 미루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들 텐데요. 나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미루는 순간 자료는 계속 쌓입니다. 오늘 목표한 양이 있다면 그날 끝내고 강의가 마친 후 당일에 바로 복습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들의 미래 결과를 책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1차 시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장특법, 그리고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홍색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따로 적어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말라더라. 시험에 다가오면 저절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기가 된다더라. 등의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암기로 승부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까지 장특법, 총론 특과정을 오전에 4시간씩 했는데요. 오전에 4시간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각자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득점을 바란다면 절대 이 총론과 장특법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추천하는 공부법은 어느 정도 숙달된 후 많은 강사의 장특법, 총론, 특과정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가장 높은 효율을 이끌 수 있고 어떤 강사가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서진 교수님 그리고 다른 강사들의 장특법 총론 문제만 뽑아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이제 초수, 재수, N수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수의 공부법입니다. 시험에 다가와 다 외우기 힘들다면 빈출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핵심 키워드만이라도 외우세요. 먼저 장특법입니다. 반복해서 읽으며 해석하세요. 먼저 1, 2월에는 무작정 이해 없는 암기를 한다면 절대 암기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선 이해 후 암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14일 이내, 2주일 이내 같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14일 이내는 주말을 제외한 14일을 말을 하는 것이고 2주 이내는 주말을 포함한 2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전 21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거를 예시로 넣어봤는데 다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한 2개 정도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것에서 여기 보면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21조를 정말 어려워하는 편인데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은 소수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시책이란 시도마다 자신의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을 말하니까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 하는구나. 두 번째로
시책을 시행하는 것, 각급 학교의 장, 각급 학교는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의 교육 장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통합교육은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서도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에 주체는 각급 학교의 장이구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지. 그래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겠네. 특수학교는 이미 그들만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 제외해도 되겠다. 그러니 주체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선 3항에 따라라고 했으니 주체는 그대로 일반 학교의 장이구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없어도 특수학급을 신설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 이 3항에서 일반 학교의 장으로 주체가 바뀌었구나. 이런 경우는 장특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설비, 교재, 교구까지 갖추어야 하겠다.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뜬금없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는 우리 특수교육교원, 그러니까 특수교사는 각 시도별로 뽑고 배치하지.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몇 명을 뽑는지 정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서울, 대구 이런 식으로 몇 명을 뽑을게요 하고 교육감이 고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주체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인 것 같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선생님들이, 초조 선생님들이 이런 장특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조 선생님들이 총론을 외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반복해서 읽으며 해석하고 또 선의의 후 암기를 하세요. 3, 4월에는 단어 빈칸을 뚫어서 암기하시고 5, 6월에는 9, 7에서 11월에는 9 문장 빈칸 혹은 통암기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먼저 첫째, 시간 배당 기준을 외워야 하나요? 시간 배당 기준의 표의 숫자는 외우지 않고 밑에 설명, 1시간은 45분의 원칙으로 하되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은 외웁니다. 왜냐하면 시간 배당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의 이 표 저희 꼭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히 직업생활에 나온 표는 외우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회적응이라는 것이 저희 25년도 1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 있는 표는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저도 초수 때 가장 많이 했던 걱정입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이 봅니다. 제가 별표를 쳐놨으니 이 별표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인간생과 핵심 역량, 특히 이것은 외우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25년도 수업 나눔 1번을 보면 자기 관리 역량이 나왔기 때문에 꼭 이 인간상과 핵심 역량은 2차 시험을 위해서도 정의와 정의를 모두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설계의 원칙, 교수학습, 평가, 모르는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파트를 보시면 되고 기본사항은 무조건 통 문장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중등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통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수의 공부법입니다. 초조 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패착 원인을 꼭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암기가 부족했는지, 문제 해석을 못했는지, 주체를 못 외웠는지 등을 메타인지할 시점입니다. 이를 파악한 후 1번 초수의 공부법의 1, 2월 그리고 3, 4월은 넘기고 5에서 11월 계획을 따르면 좋습니다. 마지막 N수의 공부법입니다. N수는 월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통암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25년도를 제외한 임용고시 기간을 통틀어 장특법 총론을 단 한 번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은 초수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저는 25년도 시험에서 처음으로 장특법 총론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과정 문제도 함께 마쳤습니다. 특수교육학 영역입니다. 특수교육학도 저의 공부법, 초수, 재수, N수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은 저는 4월부터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3월에서 6월 초에는 직강 전까지 해당 영역 1회 독하고 기출을 풀었습니다. 직강 후에는 해당 영역을 가볍게 복습하였고 대면 인출 스터디로 암기 인출 도식화를 정립하였습니다. 이때 순수 공부 시간은 4월에는 158시간, 5월은 221시간, 6월은 191시간. 이때는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조금 맞았습니다.
7월 개강 전에는 부족한 부분을 암기하였고 학습, 의사소통, 공학, 시각, 건강 제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1회독하고 심화 강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 개강부터 8월 말까지는 전공을 2회독하였고 장부법 총론을 본격적으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강론 특강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강론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에는 219시간, 8월에는 252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7월 현장 모고를 7월 말쯤에 여러분들도 보게 되실 건데 이때 저는 현장 모고를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총론 장특법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론과 장특법 공부 시간을 증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 전공 기본 이론에 더욱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전공을 1회독하고 점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영역과 연계해 특과정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과정은 따로 시간을 빼서 암기하기보다 이때는 시각장애를 공부할 때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청각장애를 공부할 때 농해생활과 문화, 지적장애를 공부할 때 일상생활 활동 영역 등을 같이 연계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9월에는 총 224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9월에 제가 아주 긴 슬럼프가 왔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모의고사 시즌인데요. 모의고사를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강사들의 모의고사, 특히 서진 교수님의 24년도, 25년도 모의고사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2회독하고 14에서 24년도 기출분석, 그리고 출제된 것 중 제가 미암기 됐다는 개념을 뽑아서 외우고 인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총 274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서 11월 22일 시험 전까지는 15회, 이건 실수인데 5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서브노트, 마인드맵 3회독 그리고 암기노트까지 5회독 정도 해서 총 13회독 정도 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11월에는 159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고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스터디 부분입니다. 저는 대면 구두 인출 스터디를 하였고 저는 이 스터디를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1파트를 하고 저는 2파트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아닌 모든 내용을 각각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인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저는 도식화 자료를 활용했는데 이 도식화 자료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상대방은 저의 인출을 들으면서 틀린 내용을 연필이나 형광펜 등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초반에는 한 회기당 하나에서 두 영역, 3시간, 4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주 1회 정도 하였으나 중반, 후반, 극후반으로 갈수록 제가 인출하는 양과 스터디 시간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극후반에는 한 회기당 4에서 5영역 정도 하였고 총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계속 틀려왔던 그리고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내용을 위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메타인지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옮길 때 신중하자 등과 같은 제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항상 메타인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 채점제기 빙의하자입니다. 내가 채점했을 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내 답변에 키워드에 꼭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물론 엄청나게 긴 문장을 답변으로 적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답변에 이 핵심 키워드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꼭 한번 메타인지 해보세요. 내 답변이 정답으로 인정될까? 이것도 항상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적는 연습도 해보세요. 두 번째로 초수의 공부법입니다. 기본 이론 이해와 암기를 우선으로 하세요. 강론 심화는 교수님이 집어주는 것이나 주요 강론만 봐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장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양만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절대 자료를 아끼지 마세요. 자료를 오리고 붙이고 이런 것이 아까워서 내년에 또 만약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내년은 반드시 내년에 자료가 또 쌓입니다. 특히나 특수교육 영역은 많은 신강론이 출간되기 때문에 쌓아둬도 자료가 끊임없이 쌓이고 쌓아둬도 어차피 안 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면 절대 친구랑 스터디하지 마세요. 반드시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친구랑 하면 나 오늘 뭐 이런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나 오늘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넘겨도 될까? 이런
자신과의 타협 그리고 친구와의 타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보다는 다른 직강에서 쌓아준 스터디나 다른 카페에서 구한 스터디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수의 공부법입니다. 재수 정도 되면은 내가 1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점은 회독입니다. 회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줄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1회독은 스터디 전 인출 한 번, 스터디하면서 인출 한 번, 스터디 후에 스스로 점검 한 번, 암기노트 작성 한 번, 이렇게 4~5번 하는 것이 저의 1회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13회독을 하였고 저의 패착 원인을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메우는 기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 인수의 공부법입니다. 이때까지 패착 원인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분석하셔야 합니다. 저의 패착 원인은 첫째, 장드법 총론을 모두 틀려왔습니다. 둘째, 교육학을 저득점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22년도 처음 시험에 마이너스 1.67점으로 탈락을 했었는데 그때 교육학이 12점이었습니다. 그 교육학을 15점 맞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던 적도 있지만 패착 원인을 빠르게 보완하는 법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공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점자, 글자, 예를 들어서 23년도 시험에서는 제가 사과를 딸기로 보아서 틀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저의 이 패착 원인을 분석한 것이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요인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의외로 초수나 재수 선생님들이 발견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1차, 2차 스터디 모두 초수 선생님들과 했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초수 선생님들과 스터디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또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발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소 재수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주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학입니다. 저는 원페이지라는 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교육학 감이 잡히지 않거나 어렵다면 저는 원페이지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한 주요 5과목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불안하다 하면 시험에 다가와서 이 철학, 사회, 상담 파트를 그냥 쭉 한번 읽기만 해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3에서 6월 초까지는 원페이지 그리고 다른 강사 2가 아니고 이 디스플레이 설 강사님을 보았습니다. 서브노트를 정리하였고 혼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웹페이지와 다른 강사들의 주요도 체크로 전화 인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1월에 모의고사 등을 함께 혼자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 때까지 총 50회 정도 논술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전화 구두 인출 스터디를 하였고 백지 인출 스터디도 하였습니다. 백지 인출 스터디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티아와 글리노우의 문화유형론이라는 파트를 하나 적고 밑에 그냥 성과 관심, 보냉, 실통, 인간 관심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딱딱 적는 형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초수의 공부법입니다. 강의를 끊고 강의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가 초수에는 이 이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와 원페이지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강의를 따라가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은 원페이지 개인 강의를 보시면서 보충해보세요.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학은 친구와 스터디에도 꽤 괜찮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재수 이후부터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풀기와 교육학 논술 작성 연습은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7월부터 50회 정도만 작성을 했지만 100회 정도는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격 수기를 마치며 영역입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교사의 눈이 아닌 학생의 눈속에 비친 교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관점에서 저의 수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아무리 나 스스로 와 수업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해도 학생의 눈에서 저의 수업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업 나눔과 면접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저의 포부입니다.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또 다른 이 학생의 눈에서 내 수업은 어땠는지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특수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수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작은 변화에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한계를 마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곳, 그리고 끝까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선생님들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은 반드시 아이들을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 언젠가 반드시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의 특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연애와 시험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의 주변을 봐도 항상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친구와 오늘 싸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냥 연애를 하세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선생님은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 없애지 말고 없는 사람 만들지 말자가 제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